1951년 1월 한국전쟁은 한창이었습니다. 전선은 흔들리고 후방은 혼란스러웠죠. 그때 정부는 새로운 군 조직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름은 국민방위군. 전투 경험도 훈련도 없는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총보다 먼저 굶주림과 추위에 맞서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은 한국 현대사 최악의 군납 비리로 기록된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수만 명이 죽었고 그 죽음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방위군은 전쟁 중 예비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급조된 조직이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국민 총동원을 외치며 18세에서 40세까지의 남성들을 징집했죠. 징집 대상은 무려 50만 명.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었고 무기도 훈련도 보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군복 입은 민간인처럼 전선으로 내몰렸습니다. 사령관으로는 김윤근 장군이 임명됐고 조직은 급하게 편성됐습니다. 문제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1951년 1월 국민방위군은 혹한 속에서 남아 명령을 받습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고 눈은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급된 피복은 얇은 군복 한 벌, 고무신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식량은 없었고 숙소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눈 덮인 산길을 맨몸으로 걷고 얼어붙은 땅 위에서 잠을 청해야 했죠. 어떤 병사는 행군 도중 쓰러졌고 다음 날 아침엔 그대로 얼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는 전쟁보다 먼저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방위군 운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식량비, 피복비, 숙소비까지 모두 포함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조사 결과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을 비롯한 간부들이 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식량은 창고에서 사라졌고 피복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숙소비는 간부들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병사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간부들은 고급 요리와 술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심지어 병사들의 급식비까지 빼돌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 폭로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국민방위군은 죽음의 행군이었다고 말했고 언론은 군납 비리의 실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주요 매체들이 생존자들의 증언을 실었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신성모는 결국 사퇴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징집됐던 병사들의 증언은 참혹합니다. 눈을 떠보면 옆에 있던 동료가 얼어 죽어 있었다. 밥 한 끼 못 먹고 3일을 걸었다. 어떤 병사는 행군 중 쓰러졌고 간부들은 탈영자라며 방치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지금도 그 겨울을 떠올리면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전쟁보다 먼저 배고픔과 추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김윤근 사령관과 간부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됩니다. 일부는 사형, 일부는 중형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부패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무능, 군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전쟁 속에서 생명을 경시한 시스템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국민방위군은 해체됐고 그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아직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총을 들고 싸운 병사만이 아니라 굶주림 속에서 쓰러진 이름 없는 청년들도 우리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삶이었고 가족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합니다.